여기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쉬운 단원이고 좀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없나? 어쨌든 재밌게 해줄게. 적극적으로 좀 대답을 좀 해줘요. 자, 우선 봅시다. 쭉 먼저 집합을 이제 지금 선행을 많이 혹시라도 했던 학생들도 집합은 그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같이 선행이 안 됐으면은 그 하기가 알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나오는 게 되기 때문에. 자, 우선 수학에서는요, 새로운 단원을 공부할 때는 일단 용어부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용어. 말의 뜻. 그래가지고 새로 나온 낱말의 뜻 이런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집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일단 집합이란 말은요,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야. 그냥 앞에 보면 돼. 6의 약수의 모임, 큰 수들의 모임, 이렇게 하면은 6의 약수의 모임은 그 대상이 명확해요. 누가 보더라도 1, 2, 3, 6이에요. 그렇지만 큰 수들의 모임, 1억이 큰 수냐 하면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키가 180이면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주희야. 남학생 키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키가 180이래. 크다고 생각하니, 작다고 생각하니, 보통이라고 생각하니? 보통이라고 생각해. 그쵸? 보통이라고 생각해. 난 180 안 된다, 진짜. 자, 난 작은 거네, 그러면. 자, 여기. 그쵸? 저희 선생님 때는 이제 80이 크다, 작다, 뭐 이런 거 기준이고, 그보다 훨씬 전에는 170이 기준이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있잖아, 옛날에. 일본 사무라이. 조선, 일본 사람들 외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외놈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사무라이, 일본 사람, 사무라이 키가 좀 컸겠죠, 그래도. 키 얼마인지 알아요? 137. 137이니까 외놈 소리 나올만 하죠. 수민 거인이야. 그때 나왔으면 여자가 너무 키가 커서 안 돼! 이 소리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치? 큰 수들의 모임.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른다? 집합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셋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원소를 하나하나의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불러요. 원소. 그래서 집합하고 원소 봅시다. 집합은 뭐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원소는 그 대상 하나하나예요. 자, 여기서 봅시다. 집합인 걸 찾아봅시다. 자, 여기서 시켜볼게요. 저기 화면 안에 있는 친구들한테부터. 호철이, 집합이면은 O 아니면 X. OX. O, X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 O 맞아? 0보다 큰 수들의 모임. 네. 0보다 큰 수들의 모임 집합 맞아요, 이거. 큰 수들의 모임. 자, 전부로 다 찍어가지고 작은 수들의 모임. 누구야? 후철이 OX, X. 성재야? 약수들의 모임 OX. 아니. 5는 무슨 누구의 약수인지도 모르잖아. 누구의 약수인지 그걸 얘기를 안 해줬잖아. 그 다음에 소수들의 모임. 네, 얘는 맞습니다. 자, 지금 이은 그냥 작은 수들의 모임. 네, 그래서 소수들의 모임. 소수들 누가 소수인지 아닌지 명확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죠? 가연이가 볼 때 소수하고 내가 볼 때 소수하고 달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쁜 여학생들의 모임 하면은, 수민아, 너는 그 모임의 그 집합의 원소니? 아니니. 예쁜 여학생들 그 집합의 원소야? 아니야? 원소라고 주장하겠고,
주희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게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네. 네. 집합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이 있는데 또 기호들 한번 봅시다. 원소, 집합 A라는 놈이 A의 원소일 때 A는 큰 A에 속한다. 집합을 기호로 쓸 때는 우리가 요거 대문자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원소를 쓸 때는 보통 소문자로 많이 나타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스몰 a는 큰 A의 원소다. 얘는 D는 A의 원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이상하지 않죠? 이거 기억 됐어요? 네, 원소입니다. 원소 아닙니다. 이렇게 했지. A 포크 A 이렇게 하지 마요. 포크 아니에요. 무식하기에. 자, 그래서 내용들. 자, A라는 놈의 스몰 A는 A라는 놈의 원소구나. A에서 P구나. B는 원소가 아니구나. 자, 집합을 2의 배수의 집합이에요. 주사위 눈 중에서 2의 배수. 자, 집합 A를 써보면은 뭐예요? 2하고 4하고 6하고 이 세 놈이 원소예요. 원소가 명확해요. 집합 맞아요. 이거 말고 더 없죠? 네. 그래서 2는 원소다. 3은 원소가 아닙니다. 4는 원소다. 8은 원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뭐가 맞아요? 뭐 고르려고 하지 말고 이거 다 맞는 얘기야. 네. 풀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표현 방법.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있는 게 원소 나열법이에요. 자, 이거 중괄호 안에 좀 전에 썼던 것처럼 원소를 전부 다 이렇게 나열하는 겁니다. 집합의 원소, 이 집합의 원소는 2하고 3하고 4구나. 이렇게 원소를 쭉 나열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X바. X가 원소입니다. 됐어요? X가 원소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써줘요. X가 마땅히 갖춰야 될 조건을 써줍니다. X는 그리고 12의 약수 그리고 X는 자연수. 네, 이렇게 해요. X가 원소입니다. 바 써놓고서는 X가 갖춰야 될 조건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면은 원소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X가 원소입니다. 누구? X-1, X-5는 0의 해. 얘가 원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원소가 명확하게 뭔지 알겠죠? 물론 중학교 1, 2학년들은 모르겠죠? 왜 몰라? 2차 방정식 못 풀어서 몰라, 걔네들은. 그렇지만 누구나 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됐나요? 자, X가 원소입니다. 꼭 X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A가 원소입니다. 이렇게. A가 갖춰야 될 조건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됐어? 자,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여기 2, 3, 4가 이렇게 원소가 된다면은 이렇게 집합 A라는 놈이 있어요. 해놓고서는 이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2하고 3하고 4 원소들을 이 울타리 안에다 써놓는 방법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고요? 수학자거든요. 근데 사람 이름까지 붙여줄 만큼 그렇게 위대한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시덥잖은 거에다 사람 이름 붙여줬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집합을 표현한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 성재야, 어렵냐? 어려 미치겠냐? 아니죠?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자,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같은 표현이야. 집합 S. 집합 S라는 놈이 있는데 원소가 A, B, C, D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거고요. 선생님 이렇게 네모나튼 동그랗든 그냥 테두리만 그려주면 돼요. 자, 그리고 조건 제시법은 x가 원소입니다. 그리고 fx라고 써놨는데 fx가 뭔가 이러지 말고 여기 x가 만족해야 될 조건을 뭐라고 써줄 거예요. 수식으로 쓸 수도 있어. 수식으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수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말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얘기를 보자. 여기 8의 약수의 모임을 표현할 거야. 이렇게 집합 A는 원소나 L법으로 표현하는 거. X가 원소입니다. X는 8의 약수.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현을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누가 원소인데 이렇게 바꿔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됐나요? 선생님 약수가 뭐예요? 이러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해요. 원소의 순서를 바꿀 수는 있지만은 뭐 A, B, C 이런 식으로 똑같이 원소가 뭐 여러 개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가 똑같은 이름의 원소는 여러 번 쓰지 않아요. 하나씩 한 번만 쓰면 돼요. 한 번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뭐냐면은 1, 2, 3 땡땡땡 하면은 그 다음 숫자 볼까요? 4, 5, 6, 7, 8, 9 계속 나간다 이런 뜻으로 적당히 이제 그 눈치껏 다들 이제 그 정도로는 알겠다 해가지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됐어요? 1, 2, 3 나오다가 이게 아이 무슨 뜻인지 다 알잖아. 전수끼리 왜 이래? 뭐 이런 뜻이 이런 정도에 이건 좀 불명확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다라는 선에서는 많이들 씁니다. 자, 집합을 구분할 때요. 구분할 때 뭐가 있냐면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놈도 있고요.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집합도 있어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도 있어요. 자, 여기 가연이한테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어떤 애면 좋겠냐? 뭐 신체적인 조건만 얘기해봐. 그래도 키가요 좀 커야 돼요. 얼마나 커야 되는데 3m 넘어야 돼요.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면 안 돼요. 몸무게는 100kg 미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찾잖아요. 못 찾아요. 뭐 화성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찾아와야죠. 외계인 있죠? 그럴 때는. 안드로메다 가야 돼요. 자, 공집합. 공집합. 그런 거예요. 자, 먼저 이런 식으로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 15의 약수. 원소의 개수가 유한해요. 1, 3, 5, 15 이렇게 돼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네, 4개예요. 근데 요거 2, 4, 8 짝수의 집합 무한히만 있죠? 무한집합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만 한다. 네, 10의 배수도 무한해요. 그 다음에 뭐다? 유한집합 중에서 근데 공집합도 유한집합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됐어요? 딴 게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줘요. 자, 그 다음에 기호로 쓸 때에 NA라고 쓰면 뭐냐면 A의 원소의 개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은 이런 거야. A가 1, 2, 3, 4, 5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 NA라고 써있으면 는 5다.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는 4다. 4개다. 자,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없다. 딴 게다. 0.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됐나요? 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공집합은. 자, 이제 개념 확인 코너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겨볼 시간이에요. 자, 여기 있는 학생들. 자, 수민아. 지난 시간 안 왔지? 너무 쉽게. 여기는 답이 없어요. 자, OX 표현해주면 돼요. 착한 학생들의 모임. OX. 고개 잘려. X. 자연수의 모임 O X X
대상이 명확하면 돼요. 됐어요? 그런데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거야.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함정 문제 하나쯤 나오거든요. 하나쯤 있는데 그거는 레벨업 보면서 일단 함정에 한번 진짜 빠져보는 게 좀 좋지 않겠니? 그죠? 네. 그게 무슨 함정인지. 네. 자, 원소나일법과 조건제시법으로 해보십시오. 자, 원소나일법으로 A는 중괄호 하고, 자, 숫자 불러줘, 가인이. 숫자 불러줘, 원소들 누군지. 원소들 불러주라고. 10보다 작은 소수 누구누구야? 10보다 작은 소수. 2. 그 다음에 4가 왜 소수야? 소수 아니에요? 너 지금 소수가 뭔지 지금 착각하고 있지?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없어요. 얘를 갖다가 조건지시법으로 쓰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X 바 X가 원소입니다. X는 10보다 작은 소수 이렇게 쓰면 돼요. 다 쓰면 돼요. 자연수의 집합 B B는 하연이 너 시켜줄 줄 알았지? 이런 거 안 시켜줘. 3 땡땡땡 됐어요? 땡땡땡 계속 쓰지 말고요. B X가 원소입니다. X가 갖춰야 될 조건 자격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있지야 너 그거 필기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이거 다 있고 어차피 이거 녹화되니까 그냥 유튜브 내가 실컷 녹화해서 올려놨는데 아무도 안 봐줘. 조회수 빵. 슬프지 않니? 그치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딱 올려놨더니 너희들 글을 갖다 올렸어요. 어디 게시판에서 글 올렸어요. 조회수 빵. 아니면 내가 읽은 거 하나 아무도 안 읽는 슬프지 않아요? 내가 딱 글을 올렸더니 30분 만에 뭐 87,000건 이렇게 올라오면 뿌듯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거 안 해봤나? 너희들? 네. X 바 X가 갖춰야 될 조건 X는 자연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자. 3번. 자, 내는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으로 구분하래요. A 유한집합 무한집합 유한집합 U 자, 그 다음에 B는 유한집합이야? 1보다 커야 돼. 자연수야. 무한집합 한두 놈이 아니야. 계속 나가. 자, 얘는요 네, 유한집합이에요. 그 중에서도 공집합입니다. 원소가 한 개도 없어요. 자,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고, 자, A는 이렇게 표현하고 1, 3, 5, 7, 콤마 안 써도 돼요. B는요 5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마구마구 틀어뜨리면 돼요. 자, 해나 NA는 뭐야? 빨리 얘기해. 해냐? NA는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냐? 4예요. 4. 얘는 얼마예요? 얼마? 5개로 가지 말고 5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됐어요? 네. 그 개수가 몇 개냐?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4, 5. 틀릴까봐 그냥 조마조마하죠? 자, 간땡이가 작은 것들은.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야, 이런 것들은. 자, 이제 예제 1번을 봅시다. 예제 1번 보자. 우영. 자, 여기서부터는 너무 밝으니까 조금
좀 바꿀게요. 수학의 쌤 4 어딨나? 4번. 이게 아닌데 하 4번이지. 하 4번. 이래야 조금 더 네. 필수 예제 1번이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자, 집합인 거. 자, OX 골라줍니다. 우영이 OX. 원소의 개수가 누군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지? OX. 키가 크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죠? 정확하게 키가 180 이런 몰라요. 키가 크다. 요즘에 키가 크다면 그래도 한 190은 돼야지 크다고 소리 안 나오지 않나요? 고개 깎다긴 너 키가 몇인데 도대체 고개 끄떡이니? 자, 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하나 제가요. 나요 지금 7년째 이 키예요. 그래가지고요. 선생님이 그랬죠. 난 30년째 이 키다. 30년째 이 키다. 자, 6학년에서 혈액형이 A인 학생들 모임 OX 100X 학생 모임 근데 리을에서 함정이 있을 수 있어. 무슨 함정이 있을 수 있냐면은 10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 10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가장 가까운 자연수들의 법 딱 두 개 있죠. 뭐예요? 99하고 100이라고. 그거 봐도 정확하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함정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헷갈리게. 됐나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특정돼가지고 정확한 거 여기 조건을 갖다가 뭐 소수라든지 이런 거 있죠? 100에 가까운 소수의 가장 가까운 소수의 가장 가까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백두산에서 제일 키가 큰 소나무는 몇 그루게? 몇 그루기 몇 그루야? 뭐 한 그루지. 제일 키가 큰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백두산이니까 소나무 되게 많지 않을까요? 많기는 뭐 많겠어요. 얘네들이 그 열이 없어가지고 아마 불을 갖다 떼가지고 아마. 자, 원소 날법으로 나타내봐라. 고경량 읊어봐. 정사 이렇게 우리가 하는 시조가 아니고요. 어서 얘는 막 쓰지 마세요. 자, B는 계속 언제까지 할 거야? 네, 땡땡땡 하시면 돼요. 네. 땡땡땡이라면 얘기할 때가 가지고 계속 있으니까 어떤 분 계속 부르대. 야, 지치지도 않아.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했는데, 야, 끝까지 그 자존심이 뭔지 모르는 그 자존심, 나중에 자존심 싸움 되더라. 내가 미리 막았어요.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자, 좀 어려운 거죠? 자. G X 속대기. 예, 뭐라고? 짝대기. 짝대기 무식하게 어디 가서 누구한테 수학 변경 하지 마. X 바 이렇게 얘기해요. X 바 X는 10보다 작은 홀수. X는 10보다 작은 홀수 이렇게 써주면 이게 되겠어요. 보통 특별한 얘기 없으면 물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사실 홀수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홀수인 자연수 이렇게까지 써주면 좀 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봐봐요. 이렇게 읽어야 돼. X가 원소이다.
x는 어쩌고 저쩌고 조건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읽어요. x by x는 그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x by x는 이거 아니에요. x 바 x는 이렇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x by x는 막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그냥 외운 사람들이에요. 네. 또 학교 가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또 x by x는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외워. 이러지 마시고요. 자, 네.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주시면 D 이렇게 써주고 네 짝수 2, 4, 6, 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지금 어떤 학생은 나 저거 아는데 했는데 그냥 넘어가서 네 갑자기 네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다음 차례인 학생 지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자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학생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보세요. 잘 봐요. C는요. C는 원소네 저기 조건지시법으로 나타나 있는데 잘 보세요. C는요. 원소가 X예요. 원소가 누구라고요? X라고요. X. 그런데 이 X가 갖춰야 될 자격은 뭐냐면은 A하고 B를 더해서 나온 그 결과물이 바로 X예요. 그 결과물은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은 이 A도 B도 A의 원소 중에서 골라가지고 더하라는 얘기예요. 자, A의 원소는 누가 있냐면은 2, 4, 6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자, A하고 B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A가 2가 되고 B도 2가 될 수 있어요. 맞나요? 맞죠? 같은 숫자로 잡아도 된다. 안 된다는 보장 없잖아. 같은 숫자로 잡아도 돼요. A가 2이면서 B가 4일 수도 있고요. A가 2이고 B가 6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모두 가능해요. A가 4이고 B가 2, A가 4이면서 B가 4, A가 4이면서 B가 6. 또 뭐가 가능해요? A가 6이면서 B가 2, 6이면서 4, 6이면서 B도 6. 자, 이렇게 9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 A와 B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됐나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 X값이 뭐가 되죠? 4. X값이 뭐가 된다? 4가 되고 8이 되고 12가 되고 8이 되고 16이 되고 24가 되고 12, 24, 36. 자, 같은 결과물들이 보면은 4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12는 여러 번 나오고 24도 여러 번 나오죠? 됐나요? 이거 한 번 하나 9개 다 쓰는 게 아니고요. 9개 다 쓰는 게 아니고 중복되어 있는 거는 한 번만 쓰시면 돼요. 나올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2, 4, 2는 안 나오지. 4, 그리고 8, 12, 16, 24, 빼먹은 거 있지? 뭐 빼먹은 거 있어? 쌤, 뭐? 저거 더하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정리가 급해가지고 밑에 걸 해버렸어요? 밑에 걸 해버렸어요. 아, D를 했습니다. 나는 2번을 했어요. 2번 할게요. 2번 할게요. 그냥. 됐어요? 2번을 하게 되면 D는 나올 수 있는 값이 뭐다? 4, 8, 12, 16, 24, 36이요. 이제 여기 잘못된 거 없지? D는 어? D는 정말 뭐가요? 마이너스 0, 1, 2, B. 아, 여긴 또 B야? 에이씨. 다 C 해야 돼. 자, C 그냥 그대로 할게요. 덧셈이야, 덧셈. 덧셈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 누구야? 4, 6, 8, 6, 8, 10,
8, 10, 12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4, 6, 8, 10, 12 됐어요? 여러 번 등장해도 한 번만 쓰시면 돼요? 됐나요? 네. C의 원소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D의 결과물도 만들 수 있겠죠. D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A 곱하기 B가 원소인데, A 곱하기 B가 원소야. 그런데, A는 A에서 선택하고요. B는 뭐 선택해라? B에서 선택해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자, A하고 B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면은, 아까처럼 계산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표를 만들 수도 있어요. A가 나올 수 있는 게 A가 2, 4, 6이 가능하고요. B가 마이너스 1, 0, 1이 가능해요. 자,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 마이너스 2, 0, 0, 0. 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0, 2, 4, 6. 되셨나요? 됐어요? 많이 됐어? 무슨 뜻인지? 자,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필수예제 3번은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유제 4번으로 유제 4번을 직접 지금 하세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유제 4-4번이 있죠? 지금 직접 하세요. 원소의 합을 구해라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원소를 몽땅 찾으셔야 돼요. 몽땅 찾아. 성재도 너한테 물어볼지도 몰라. 잘 안 되는 건 좀 이따가 마저 계산해 보시고 해설지 X를 다 하나 구해놨을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건 함정이 약간 있어요. 자,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예지양 기억 OX 안 속네. 공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0도 아니고 공집합인 거예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5가 맞습니다. 좀 이따 더 얘기 더 할게요. 니은은 맞아요? 왜 아니죠? 이 말이 맞아. 왜 아니지? 단순히 원소의 개수만 같다는 거잖아. 하나는 A, B, C, D고 하나는 1, 2, 3, 4. 같아요? 집합이 같아요? 아니죠? 거꾸로 집합이 같으면 원소 개수 같을 수밖에 없고요. 자, 얘는요? 맞아요. 네, 원소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바로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헷갈릴거려. 얼마인가요? 맞나요? 5인가요? X인가요? X라면 답은, 이건 X예요. 답은 얼마? 1이 아니고 얼마 나와야 돼요? 원래 A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집합 A가 직접 들어가 있어요.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얼마야? 혹시? 1이라고 대답해. 왜? 이 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어요? 한 개 있잖아요. 3이라는 거 하나 있잖아요. 3이 있는 거지. 자, 성이 왕신 사람은 그 왕입니까? 그러면? 물론 뭐 고려시대라면 그럴 수는 있겠지. 네. 성이 왕신 사람이 왕이어가지고. 네. 자, 얘는 얼마예요? 1이에요. 얘도 1이에요. 2 아니에요? 얘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이 기억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A라는 놈의 원소는요. 원소는 누구냐 하면은 공집합이 원소입니다. 1이라는 놈이 원소입니다. 2가 원소입니다. 3이 원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폴더를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 어떤 폴더. 자, 폴더.
선생님이 A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 폴더에다가 막 집어넣을 거야. 파일을 집어넣을 거야. 1이라고 하는 파일 1.hwp 뭐 이런 파일 됐어요? 2라는 파일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파일 안에 보면 뭐예요? 폴더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이 폴더 안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됐어요? 됐나요? 그러면은 자 A라는 폴더의 내용물을 표현해 보세요 하면 뭐라 표현해요? 1, 2 그리고 빈 폴더 이렇게 돼 있죠. 빈 폴더도 물론 이름은 있죠. 자, 빈 폴더의 대표적인 이름은 뭐죠? 빈 폴더의 대표적인 이름 누나 머리. 남동생들이 장난 많이 치잖아요. 빈 폴더가 있어요. 누나 머리 폴더가 있어요. 마우스 딱 올려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비어있어요. 이러잖아요. 누나 머리 비어있어요. 에이씨. 예, 주둥이가 맞죠, 이제. 그 다음에는. 나도 그래가지고 뭔 소리가 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나도 한번 들여다봤더니 비어있으면 해가지고 장난쳤구만 이놈 시키. 자, 물론 여기에 3, 4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A의 원소는 1, 2 그리고 이 폴더 전체 내용을 표시해보세요 하면 이 폴더를 얘기해요. 이 안에 있는 무슨 파일이 있는지는 얘기 안 해주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필수 예제 4번이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좀 이따가. 자, 문제가 약간 어려워져요,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해라. 문제 어렵습니다. 이해 안 된다고 울진 말고요. 자, 답안은 일단 원소는 자연수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문제가 언제 등장했냐면은 이 문제가 처음 등장한 거는 1987학년도 한 대입 학력고사에 등장했어요. 오래됐죠? 그때 처음 등장했어요. 1위의 문제가. 그 다음부터 계속 등장했어요. 내가 왜 그걸 기억하고 있냐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갈 때 대입 학력고사 문제가 바로 이제 1, 2, 3학년이 다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굉장히 낯선 문제가 등장했었거든요. 자, 봅시다. A가 아니다, 그 전이다, 진짜. 그 문제 그 전이, 그때 아주 특징적인 다른 문제가 등장했었구나. 자, 나온 조건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1이란 놈이 만약에 A에 속해 있다면은 반드시 누구도 A 속에 들어가야 돼. A의 원소여야 돼요. 8-A. 즉, 뭐야? 1이 원소이면은 7도 원소여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예요? 7이 원소이면 1도 원소예요. 그래서 2하고 7은 A 안에 들어가려면은 1만 단독으로 있다 불가능해요. 2하고 7이 같이 들어가야지 가능해요. 2하고 7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됐나요? 그런 반면에 또 뭐예요? 2하고 6도 둘이 짝꿍이에요. 2가 원소면 6이 원소고요. 6이 원소면 2가 원소예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하고 6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려면 같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려면 같이 안 들어가고. 파트너가 있어요. 3하고 5도 마찬가지예요. 재미난 건 있어요. 4는 어떻게 되나요? 단독 입장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집합 A를 한번 써볼게요. 집합 A로 가능한 숫자는요, 4. 원소 하나짜리 4. 집합 A야. 두 조건 다 만족시켰습니까? 네, 맞아요. 만족시켰어요. 끝났어요. 집합 A 가능해요. 원소 2개짜리는요, 1, 7, 2, 6, 3, 5. 원소 2개짜리는 이거예요. 자, 이 집합 두 조건 다 만족시켰습니까? 만족시켰죠? 됐나요? 만족시켰어요. 원소가 3개짜리 1, 4, 7
4가 포함이 되고 여기 하나씩 포함되는 거예요. 2, 4, 6 3, 4, 5 자, 두 조건 다 만족시키잖아요. 여기는 원소 중에서 뭐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특히 나번 조건 안 만족시키는 경우 없죠. 됐나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는 활용도가 높아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고 또 파생됩니다. 얘가 변형이 되고 얘가 또 변형이 돼요. 이걸 이해하는 선에서 뭔가 다른 것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가 돼요. 원소의 개수가 4개짜리. 원소의 개수가 4개짜리는 어떻게 결합시켜야 되냐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2개를 결합시키면 돼요. 17하고 26 17하고 35 그 다음에 26하고 35 예쁘지 않게 썼어. 자, 이렇게 3가지 종류가 나와. 2개 결합시키고 이렇게 2개 결합시키고 이거 2개 결합시켜가지고 원소 4개짜리. 이 원소 이 집합 중에서 여기 포함된 거 여기 조건 만족 안 시키는 원소들 없죠? 원소의 개수가 4개짜리 됐어요. 원소의 개수가 5개짜리도 나올 수 있겠죠. 원소의 개수 5개짜리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2개 선택하고 4를 집어넣으면 되죠. 됐나요? 되셨어요? 그래서 1, 7, 2, 6, 4 1, 7, 3, 5, 4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2, 6, 3, 5, 4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런 게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였냐? 네. 넌 당장 내년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되지 않으면 내년 박살나. 이거 원하나 절대 못 가. 절대 아니야 너. 자, 당장 당연히 다른 학생들은 불 떨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가지 나오고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요? 원소의 개수가 6개짜리도 나올 수 있겠죠. 원소의 개수 6개짜리도. 얘네들을 몽땅 이 6개를 갖다 얘네들 3개를 갖다 몽땅 하나의 울타리 속에다가 6개 몽땅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방법밖에 없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7개짜리는 1, 7, 2, 6, 3, 5, 4 원소의 개수 7개짜리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원소의 개수가 단 하나만 있으면서 가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원소가 4만 있으면 되는 거지. 4만 있어. 둘 다 만족시키잖아. 원소의 개수가 최소로 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원소의 개수가 그 다음에 2개만 가지면서 얘를 만족시키는 그런 원소 있겠느냐. 그런 조건 있겠느냐. 있다 이거지. 2하고 7은 같이 들어가야 돼. 짝꿍이야. 이 조건 만족시키려면 짝꿍이 들어가야 돼. 4는 단독으로 들어가고. 마치 2차 방정식에서 중근하고 좀 비슷하죠. 성격이 겹쳐진 거.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 2개짜리 하나하나 다 써봐요. 이런 것들.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그 다음에 더 뒤에 있는 거 계산이 가능해요. 일대 단수. 하나, 1개짜리 하나, 2개짜리가 3개,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가 3개.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가 몇 개 나오나요? 3개 나오고요. 원소의 개수가 4개짜리도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5개짜리도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6개짜리는 하나가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7개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몽땅 더해주시면 얼마죠? 3, 4, 12, 15개.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있다면 그 집합은 요 15가지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됐나요? 자, 여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완전히 거의 똑같은 문제 있죠. 좀 더 쉬운 문제가 4-7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형은 발전 문제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 아마
문제집이라든지 보시면은 어떤 문제집에나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지들, 기출 시험지를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건이 뭔가 좀 파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잠시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뒷부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내용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새로운 용어들이에요. 자, 이제 부분집합인데 부분집합이 뭔가 하면은 집합 B라고 하는 게 1, 2, 3, 4, 5 썼어요. 집합 A를 갖다가 1, 3, 5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쓰면은 뭐냐면 집합 A는 집합 B 안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은 쏙 들어가 있어요. 맞나요? 네. 이런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식처럼 큰 놈, 더 커다란 집합 있죠? 그 놈을 갖다가 본음 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시면 돼요. 부등호 표시하고 좀 비슷해요. 부분집합 표시요.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건 A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B의 원소 중에서 그 일부만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누군가 C라는 놈이 있는데 C는 어떻게 하냐면 B의 원소 중에서 일부분 1, 2, 5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B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원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B에 속하는 원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부분집합이 될 수 있고 아주 악질인 경우가 있어요. 아주 악질인 경우는 뭐냐면은 어떤 집합이 있는데 C가요 1, 2, 3, 4, 5예요. 자, 이제 물어봅시다. C는 B의 부분집합일까요?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네. 네. 그 자기 자신이지만 어쨌든 B 안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쏙 들여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B의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B의 원소 중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일부분 또는 B 원소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리고 얘보다 더 악질도 있어요. 그 더 악질은 뭐냐고요?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요 표현하면은 이 안에 이렇게 속 안에 빈 폴더야. 이렇게 쓰면 돼요. C라는 거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지 간에 그 집합이 어떤 집합이 되든지 간에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공집합. 됐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어. 극단적인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자기 자신이 되더라도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B의 부분집합 중에서 사이즈가 제일 클 때는 자기 자신까지 될 수 있고요. B의 부분집합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작은 놈은 공집합. 되셨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쭉 얘기가 쭉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 집합 A, B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얘의 부분집합을 다 구해볼게요.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1개짜리,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 이렇게 총 몇 개가 나와요? 부분집합 다 구해보면 4개 나와요. 됐어요? 자,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인 거 부분집합 다 구해보면은 몇 개 나오냐면 8개 나와요. 자,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4개가 되면은 얘의 부분집합을 다 구해보면은 얘의 부분집합은 총 몇 개가 나오냐면은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원소의 개수가 하나이면은 부분집합 몇 개 나온다? 2개 나와요. 공집합하고 A하고. 원소의 개수가 2개라면은 4개가 나오고요. 원소의 개수가 3개면은 8개가 나와요. 원소의 개수가 4개면은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규칙이 뭐 없어요?
몇 개 나오냐면요. 16개 나와요.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잖아요. 5개가 되면은 32개. 자, 여기서는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개만큼의 부분집합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인 부분집합을 만들려다 보면은 부분집합 속에다가 A가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B도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C가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총 몇 가지가 나와요? 8가지가 나오죠. 경우의 수. A도 안 들어가고 B도 안 들어가고 C도 안 들어가면 무슨 집합이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되는 거고 A는 들어가고 B는 안 들어가, C도 안 들어가. 그러면 요런 놈 되는 거고 안 들어가고 B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B 요런 집합이 되는 거고 A, B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A, B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면은 A가 들어가는 거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2가지. B가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래서 각각 개수가 2가지씩 20개 곱해져요. 자, 이해 못해도 외우세요. 원소의 개수가 n개짜리인 놈의 원소의 개수가 n개짜리인 놈의 부분집합은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제곱이 나옵니다. 2의 n제곱계가 나옵니다. n제곱계가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면 한 문제 반드시 틀리는 거야. 자, 방학 때 늘 얘기하지만은 방학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거의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을 매 시간마다 한 문제 정도씩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그 목표를 좀 잡고 있거든요. 매 시간마다 한 문제씩 거의 100% 시험에 나온 문제를 하나씩 해봐. 그러면은 이미 한 16문제, 17문제를 갖다가 일단 아는 문제로 하는 거잖아. 한 시간에 한 문제만 알면 돼요. 자, 봐봐요. A는 1, 2, 50이야. 서로 두 집합이 서로 같다.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할 때는 어떨 때 우리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참고로, 자, 나하고 원빈 아저씨하고 같아요? 안 같잖아. 수민이 내가 원빈을 보이냐? 아니잖아. 다르잖아. 키도 배 나온 것도 다르잖아요. 다. 다른 거 나도 알아요. 자, 달라요. 얘는 얘하고 똑같이 생겼네? 뭐 이럴 때요. 자, A하고 B가, 보세요. B는 원소를 갖다가 구해보잖아요. 원소의 알법을 해보면 1, 2, 50이에요. 자, 서로 같다라고 할 때는 두 놈의 원소가 모두 같을 때에 서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보면은 어떨 때요?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또 A의 부분집합이게 돼.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두 집합이 같은 경우밖에 없어요. 됐나요? 같은 경우밖에 없어요. 자, 같지 않을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됐나요? 자,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려면은 같은 경우밖에 없어. 같은 경우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진 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 진 부분집합. 잘 봐봐요. A하고 B에 그래. A가 저렇게 있어. A는 1, 2 이렇게 돼 있는데 A의 부분집합을 구해볼게. A의 부분집합은 공집합도 있고요. 1도 있고요. 집합 2도 있고요. 집합 1, 2도 있어요. 그런데 보다 보면 얘네 세 개가 부집합인 건 알겠는데 얘는 자기 자신이니까 좀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들 있죠? 나머지 집합들 얘 부집합 가운데서
얘네 부분집합을 뭐라 부른다? 그거를 진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선생님 왜 그러는데 그 진라면도 같은 이유에서 무슨 진라면이 뭐 그래요. 진라면은 정말 다른 거예요. 관련 없어요. 진라면은. 자, 진 부분집합 이해되세요? 용어 됐어요? 부분집합인데 자기 자신 그 자신은 아닌 거. 자, 둘집합이 포함 관계.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자, 여러분들 원소의 개수가 n개 있으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2의 n제곱개다. 됐나요? 그리고 뭐다? 원소의 개수가 4개가 있는데 얘의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4제곱 16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를 빼주면은 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봅시다. 여기 잘 보세요. 자, 이 문제는 한때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개념 플러스 유형 고등학교 그런 책 보면은 유형편에 보면은 이것만 갖다가 그냥 주기장창 연습을 시킨다고.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무리 한 4페이지가 연습시키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A, B, C, D가 있는데요. 자, X를 찾는 건데 X는 조건이 뭐냐면은 B의 부분집합이에요. B의 부분집합인데 A는 포함해야 돼요. A를 포함해야 돼요. A를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X에는 반드시 누가 반드시 있어야 돼? A를 포함해야 되니까 A, B라는 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B의 부분집합 가운데에서 A하고 B는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집합이 몇 개가 되냐 이거야. 됐나요? 됐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것부터 생각하세요. B의 부분집합이야 X는. 그런데 갖춰야 될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고? A의 원소인 A, B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B의 부분집합 몇 개? 2의 4제곱 16개를 다 구해봤어요. 그 중에서 A하고 B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거, A하고 B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거를 다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몇 개가 나오더라? 4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4개라고 쓰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걸 갖다 나중에 좀 계산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지. 매번 이렇게 이 문자가 많아지면은 이거 원소의 개수 많아지면은 되게 부분집합 되게 많아질 텐데 128개, 256개, 512개 이렇게 512개 다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 문제 풀고 끝낼 수는 없잖아. 나 이거 1024개 다 썼음. 그래서 개수 잘못이어서 틀렸음. 그래서 빵점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이거. 자, 여기서 어떤 규칙이 뭐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규칙이 뭔가. 자, 이 4개를 갖다가 한번 다 나열해 놓고 보니까, 여기서 A하고 B를 제외한 다른 거 보다 보면은, A, B를 제외해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공집합이고 C, D 이렇게 돼요. C하고 D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한 거하고 똑같아요. 개수가. 그러니까 C하고 A하고 B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돼요. 여기서 A하고 B를 미리 빼놔. 미리 빼놔요. A하고 B를 미리 빼놔. 뒤로 빼놓고요. C하고 D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요.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그 모든 상태에다가 어떻게 해요? 아까 빼놨던 A, B를 다 집어넣는 거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게 되는 거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게 되는 거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A하고 B를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라는 이해가 첫 번째로 가능하고요. 됐나요? 됐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써놓고 이해하는 게 가능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X라는 집합을 만드는데 A, B, C, D를 A는 반드시 들어가고 경우의 수 두 가지가 아니에요. 넣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B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넣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C는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 그 모든 경우마다 D가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 네 가지. 2 곱하기 2. 됐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됐나요? 선생님 어떻게 이해하는 게 더 좋고 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취향이에요. 취향이에요. 취향이 뭐냐고요? 선생님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 사람이 더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짬뽕을 먹는 사람이 더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무슨 짜장면 먹고 짬뽕 먹는데 무슨 정의를 따지냐 여기서. 그냥 둘 다 먹어요. 나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두 그릇 그냥 시켜요. 네. 어느 날 두 그릇 먹었어요. 먹고 나서 아직도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중국집에 홀 서빙하는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저 근데 이렇게 곱빼기 두 그릇 먹고 또 시켜 먹는 사람은 없죠? 있어요. 아 그럼 하나 더 주세요. 볶음밥 주세요. 네. 어차피 내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집이 나쁜 거죠. 양이 적다는 거잖아. 그죠? 아니 너도 그렇게 먹지. 그렇게 먹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 그렇게 먹는 애는 찌양밖에 없냐? 자, 아무튼 자 이제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통해서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수학의 쌤 어딨지? 자, 4번이었는데 아까 봤는데 네. 자 여기 봅시다. 문제 자 필수지 6번 직접 봅시다. 너무 친절해. 이 책은 너무 친절해. 직접 한번 구해봐라 이거지. 자,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두 집합은 몇 개예요? 그 집합을 구하래요. 몇 개가 아니고. 공집합 하나밖에 없어요.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는요. 1, 2, 3개 중에서 하나만 포함하면 되죠. 2개짜리는요. 2라고 2 포함하든지 2하고 3을 포함하든지 2라고 3을 포함하든지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는요. 세 개 다 들어가야지. 자, 짝수를 포함하는 거는 2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2만 달랑 있는 거 그리고 2 있고 1만 있는 거 그리고 2 있고 짝꿍으로 3만 있는 거 2 있고 1도 있고 3도 있는 거 됐나요? 됐어요? 네. 만약에 이거 개수만 구하라고 한다면 개수만 이거 구하라고 한다면 2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경우에 3가지 1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고 3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고 해서 4가지 이해되죠? 혹은 이 생각도 돼요. 2는 미리 빼놓고 2라고 3만 가지고 분집합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분집합들에다가 2 집어넣죠. 됐어요?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됐나요? 미안하? 냉장고에 피자 넣으니?
동생이 먹을까봐 막 걱정이 돼? 네? 동생이 존재한다. 혹은 언니가 존재한다. 이것과 집에 냉장고에 피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죠. 둘 중에 하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자, 다음이야. 픽셀 7번 잘 보세요. 자. 1번 공집합은 A의 분첩, 우영아? 공집합은 A의 분첩이다. OX. OX. 뭐라고? 오, 맞아요.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지 간에 그놈의 분집합이 되는 거 맞아요. 자, 집합 2라는 놈은 이놈의 원소다. 맞나요? 맞나요? 헷갈리죠? 헷갈려야 정상입니다. 자, A의 원소가 누구냐? 자, 폴더, A란 폴더를 열어가지고요. 이 안에 내용물이 뭐냐? 내용물이 뭐냐? 폴더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물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0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1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2라는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 전체를 그냥 하나의 원소로 취급하는 겁니다. A 입장에서 볼 때 원소는 몇 개예요? 원소는 4개예요. 4개. 되셨나요? 됐어요? 이해돼요? 원소 4개예요. 자,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 중에 일부잖아요. 원소 여기 있잖아요. 원소가 왔습니다. 집합 0,1은요. 집합 0,1은 네. 집합 0,1은 여기 있는 원소 2개를 갖다가 뽑아다가 집합을 만드는 거. 새롭게 집합을 만드는 거. 2번, 3번도 맞습니다. 집합 1, 2는요. 원소인가요? 아니면 분집합인가요? 집합 1, 2라고 하는 놈은 원소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원소예요. 선생님, 얘 집합이잖아요. 근데 A라는 그러한 큰 폴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폴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2라고 2라는 파일이 들어있는 그냥 폴더 자체를 하나의 파일처럼 그렇게 인식해가지고 그렇게 출력을 내보내잖아요. 너한테 누구누구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도.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 원소가 맞고요. 부분 집합이 되려면 여기에 1이라는 놈 폴더 안에다가요. 여기는 원소 중에서 갖다 집어넣을 때 1 갖다 넣어. 근데 2라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2라는 놈은 없어요. 집합이 2라는 놈이 있어요. 폴더 안에 들어있는 그 2라는 놈이 있는 거예요. 됐나요? 헷갈리시나요? 이게 헷갈리는 거 맞죠? 자, 4-11번 유제를 봅시다. 자, 성재 대답 잘해봐. 대답 잘해라. 1번 OX OX 대답을 해. OX 뭐요? O야. 뭐요? 뭐라고? 여기 원소 있잖아. 자, 하나 물어보자. 호철아, 얘는 맞아 틀려? 얘는 맞아 틀려?
수민이. 얘는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등장한 이 공집합하고 여기서 등장한 이 공집합은 달라요. 다른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여기서의 공집합은요, 여기에 들어있던 원소로서의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A라는 놈 안에, A라는 거대한 폴더 안에 내용물을 들어보니까 속이 비어있는 폴더가 하나 있어요. 됐어요? 이름은 뭐라고요? 누나머리. 누나머리. 그런 폴더가 하나 들어있어요. 공집합이라는 폴더예요, 이름은. 1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폴더가 또 하나 들어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은 2하고 3이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물이 들어있어요. 이 들어있는 폴더가 있어요. A의 원소는 3개예요. 4개가 아니고 3개입니다. 됐나요? 폴더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여기 나오는 공집합은요, 내가 여기 있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새 폴더, 새 이름으로 새 폴더 하나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개똥집박이. 됐어요? 새 폴더 만들기 계속 해봤죠, 너희들? 화면 가득. 새 이름 만들 새 개똥집박이, 새 개똥집박이. 뭐 나오다가 그만 좀 만들어. 새 이름 다 떨어졌어. 뭐 이런 거 나오죠? 계속 만들다 보면. 안 만들어 봤어요? 네? 화면 가득 만들다 보면은 새 폴더 만들기 계속 올리다 보면은 새 개똥집박이, 새 박새, 뭐 새 참새, 새 참새 뭐 이렇게 나오다가 어떻게 그만 좀 만들어. 새 이름 다 떨어졌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요 뭐냐면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다가 여기 있는 원소를 갖다가 하나쯤 혹은 2개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진 어떠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집합이에요. 그런 집합이에요. 여기 있는 음식 하나를 가져다 만드는 부분 집합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갖다 집어넣은 그러한 새로운 부분 집합을 만든 거예요.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든 거야. 그 놈이야, 그 놈. 그 놈이에요. 됐어요? 자, A는요. 2, 3은 A의 원소가 맞고요. 1은 집합 1은 A의 부집합 맞아요. 왜요? 여기 있는 원소 중에서 하나 가져다가 집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맞고요. 공집합하고 1이 들어있는 이 놈은요. 부집합이에요. 원소가 아니에요. 여기 원소 중에서 이런 놈이 있나요? 이런 놈이 있나요? 아니 있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부집합이 돼야 돼요. 틀렸어요. 얘는요. 여기 있는 놈 중에서 원소 중에서 요놈 갖다가 원소 중에서 요놈 갖다가 새롭게 포장을 해가지고 새로 상자에 집어넣었어요. 그 집합, 그런 집합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상자. 그런 집합은 A의 집합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심하게는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원소 몇 개예요? 원소 3개예요. 공집합이잖아요. 이러지 말고요. 이 안에 뭐라고 들어있냐면은 커다란 폴더가 있는데 폴더 안에 뭐가 있어요? 빈 폴더. 이거는요. 빈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 빈 폴더가 또 들어가 있는 그런 폴더고요. 얘는요.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 폴더 또 들어있네. 그 안에 뭐 들어있나 보니까 또 빈 폴더 또 들어있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면은 내용을 표시만 하면은 이렇게 폴더가 3개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될 거예요. 그래서 얘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소는 몇 개다? 3개입니다. 되셨어요? 이해됐어요? 내가 폴더라는 빈 폴더,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많이 돼가지고 폴더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전까지 학생들을 이해시키느라고 정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 하는 학생은 그냥 포기했어요. 학생은 나중에 안 할래요. 아예 도저히 이해합니다. 아예 도저히 안 할래요. 안 할래요. 3분의 1 정도 그랬어요. 예.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있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신다면은, 네. 내가 잘 설명한 거죠. 자, 문제를 계속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집합 문제 8번입니다. 이제 8번 문제.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집합의 개념이 어떤 건지 포함 관계를 정확하게 아시게 되는 이해를 하셨다면은 그 다음 문제는 집합을 몰라서 문제 못 푸는 거 아닙니다. 1학기 과정에는 못해서 못 푸는 거예요. 먼저 봅시다. A가 가장 커다란 집합이고요. 그 안에 B가 쏙 들어가 있고 그 안에 C가 톡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상자에 있는 상자 또 나오고 가에 있는 상자 또 나오고 뭐 인형 까면 인형 또 나오고 인형 또 나오고 인형 또 나오고. 자, A는요 가장 커요. 뭐다? 마이너스 1이 있고요. 4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은요 요 범위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자, B는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는 포함이 되고. 자, C는요 C는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데 또 C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C는 0 포함되고 3 이렇게 돼요. 자, 얘가 성립할 때에 정수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우선 B는 4이면 됩니까? 안 되죠? B는 4이면 안 돼요. 정수라고 했으니까. 최대한 오른쪽으로 보내보는데 B는 4 아니에요. B 4 아니에요. B가 4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바깥에 있다는 놈은 포함을 안 하는데 안에 있다는 놈은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4가 붕 떠버리죠. 4가 포함을 B가 4를 포함하면 안 돼요. B는 얼마? 4보다는 작아야 돼요. 됐나요? B는 4보다 왼쪽에 있어요. B가 4하고 같은 자리로 오면 안 돼요. B는 4보다 작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B는 3보다는 3하고 같아도 괜찮죠? B가 3하고 같은 자리에 와요. 같은 자리에요. 그래도 바깥쪽에 있다. 안쪽에 있는 3은 안쪽에 있다 그러면 3을 포함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B는 3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정수래요. 따라서 B는 3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고 4 이렇게 되고 여기에 3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문경계가 있는 거고요. 왼쪽에서는 A는요 0일 수가 없어요. 0하고 같이 있으면은 바깥쪽에 0을 포함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빨간 놈을 다 포함할 수 있겠어요? 같은 자리로 오면 불가능해져요. 이건 모순돼요. 이렇게 되면 모순돼요. A는 0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돼요. A는 0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어떻게 된다? A는 0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하고는 같은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피차간에 포함 안 시킬 거니까. 넣는데도 상관없어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A는 이 공간을 포함 안 할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등식. 그래서 부등식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는을 써줄까 안 써줄까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이런 걸 결정해 줄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된다면은 집합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집합은 잘해요. 부등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수래니까 B는 3이어야 되고요. A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게끔 얘기가 진행이 돼야 돼요. 필수의 이제 두 번 문제야. 얘 말을 좀 이상하게 했어. 무슨 말을 이상하게 해요?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또 A의 부분집합이래요.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A하고 B하고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서로 같다라고 할 때는 어떤 때 같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원소가 다 같을 때. 자, 봅시다. 여기에 7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7이 있어. 여기에 4가 있네. B에도 4가 있어야 돼. 누가 4지? 얘는 4가 아니죠, 당연히. 누가 4예요? B 플러스 2가 필연적으로 4여야 되고요. 여기 B에 5가 있어요. 여기 5가 있어야 돼요. 누가 5예요? 필연적으로 요 놈이 A-2가 5여야 돼요. 필연적으로. 같은 집합이 되겠네.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A는 얼마? 7. B는 2여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자, 여기서 A하고 B하고 같은 집합이 돼요. 2하고 6이 있네? 잠깐만. 근데 여기는 3이 있어. 표현하려면은, 보세요. 3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 2는 3이 아니고 6도 3이 아니니까 요 새끼가 3이어야 돼. 분명히 왼쪽에도 3이 있어야 돼. 그래서 순서 잘 따지지 않으면은, 문제 해결 순서 잘 따지지 않으면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 2가 있어야 돼. 그러면 얘가 2인 경우, B 플러스 2가 2인 경우 두 가지로 또 나눠야 돼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 인수분해 보면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3이어도 되는데, 문제는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A가 3인 경우,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죠? 얘는 3이 되는 거 맞아요. 2, 3, 6이야. A가 마이너스 1이면 B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3, 그 다음에 B 플러스 2가 6이면 되겠죠? B는 4. 같을 수가 없게 됐죠? 모순이 돼요. A가 3이 되면요. A가 3이 되면, 얘가 4가 되고요. 2, 6, 3, 4, 잠깐만, 뭐가 잘못됐는데? 4가 되는 게 아니라 2가 되죠, 2가. A가 3이 되면, 2가 되는구나. 2, 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나머지 하나가 6이면 게임 끝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B가 얼마예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3이고 B가 4이면은 같아지게 된다. 되셨나요?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문제 푸는 졸지에 문제 푸는 중간 단계로 이제 2차 방정식 풀어야 되고 이런 일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맞는 경우 안 맞는 경우 이게 따져보는 거 있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학은요, 수학은 그냥 계산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야.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따져보고 논리적이지 않은 거는 없애고 논리적으로 맞는 것만 이렇게 이건 말이 된다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학문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바로 수학이에요. 자꾸 묻고 따져보는 습관. 어떤 할아버지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 말고, 그건 보험들 때 하는 얘기고, 보험금 달라고 하면 자꾸 묻고 따져가지고 보험금 안 줘요. 제일 안 주는 회사가 어디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 왜 돈을 잘 벌고 클까요? 보험금 안 주니까. 어느 회사인지는 알겠죠?
업계 1위.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네. 본국을 안 준다는 얘기야, 그만큼. 자. 자꾸 묻고 따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자꾸 따지지 말고. 선생님. 왜 그러는데, 이거 안 되죠. 계산 실수한 지적하고. 그렇지. 자, A의 진 부분 집합 중에서 2하고 4를 모두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봐라. 진 부분 집합이 아니고 그냥 부분 집합 중에서 1하고 4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구하려면 그거는 쉬울 것 같아요. 1하고 4를 포함하는 거. 그러면 1하고 4를 빼놓고 2, 3, 5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몇 개예요? 2의 세제곱 해서 몇 개? 8개가 나옵니다. 2하고 4를 포함하는 모든 부분 집합이에요. 걔가 8개예요. 2의 세제곱.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A 집합 전체지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진부분 집합이 되니까 A 자신 하나 빼주면 돼요. 그래서 7개가 됩니다. 다음에 너희들 아직 보다 보면 무슨 문제집을 보든지 센서를 보든지 RPM을 보든지 아니면은 하이메스를 보든지 부지하게 많이 볼 거야. 부지하게 많이 볼 거예요. 징그럽게 볼 거예요. 자, 왜 징그럽게 나올까요? 문제집에서. 시험 문제에서 징그럽게 나옵니다. A의 분첩에서 1하고 2는 반드시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 거. 1하고 2하고 5를 따로 빼놔요. 그래서 3하고 4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요. 그럼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와요. 그 모든 집합 뭐예요? 그 4개가 뭐예요? 공집합이 있어요. 공집합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가 공집합 3만 있는 거, 4만 있는 거, 그리고 3하고 4가 있는 거.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여기다 어떻게 해요? 1하고 2는 반드시 포함하면 되니까 1하고 2는 집어넣어. 1하고 2는 집어넣어. 1하고 2는 집어넣어. 1하고 2는 집어넣어. 근데 뭐요? 넣지 마. 막 빼놨는데 분리수거해. 분리수거 하시면 돼요. 자, 끝났어요. 그래서 4가지입니다. 4개예요. 혹은 이렇게 계산할 때 있죠? 부집합 중에서 1, 2, 3, 4, 5가 있는데 1하고 2는 포함해야 된다. 한 가지. 2 포함해야 된다. 한 가지. 3은 넣거나 안 넣거나 2가지. 4는 넣거나 안 넣거나 몇 가지? 2가지. 5는 반드시 안 넣어야 된다. 한 가지. 안 넣어야 되니까 0은 쓰지 마요. 곱해서 0이 나오네. 어떻게 경우의 수가 0이 나오죠? 이상하네요. 신기한데. 뭐 신기해. 왜 거기다 왜 0을 썼어? 필수예제 11번이에요. 11번이 마지막 문제니? 자, 얘는요, 좀 전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형식만 달라요. 똑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X는 B의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됐나요? B의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이에요. 놀랬지? 놀랬지? 자, B의 부분집합이래요, X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A는 A를 포함해야 된다. 부분집합 포함해야 된다. A는 X의 속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X를 기준으로 보면 X는 1하고 2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B의 부분집합 가운데에서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그런 부분집합 개수 구해라. 몇 개예요? 3하고 4만 가지고 집합 만들면 되죠. 부분집합 만들면 되죠. 그럼 몇 개? 2의 제곱부터 몇 개? 4개. 됐나요? 그 4개를 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대표적으로 2개만 나왔을 뿐이지 한 너댓 개 돼요. 이런 내용이.
이 내용이 한 너댓 개 돼요. 결국 따지고 보면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 하고 내 수빈이라는 애가 있어요? 유영아, 그 수빈이라는 애가 있는데, 반에 있는데, 걔 이쁘냐? 그러면, 성격이 좋아요. 걔 이쁜 애니까, 착해. 아이, 수빈이 이쁜 애니까. 아무튼 뭐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쁘다고 생각 안 하고 성격이 좋다, 착하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네,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야, 전부 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춰 숙제까지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면서 하이맥스 학원을 이미 가지고 있지. 하이맥스 학원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거? 하이하이런이 하이맥스 학원 안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있을 텐데 그 부분 원의 방식 때문에 그 부분 있을 텐데 원과 직선 때문에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요, 그 부분 A 단계 문제 있거든요. 기본 문제들이 있거든요. 기본 문제들은 하이맥스라는 책 자체가 그 기본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건 왜 많냐면은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익혀주는. 근데 개념 따로 문제 따로가 아니거든. 개념을 익혀주는. 문제 풀다 보니까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게임 규칙 알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일단 닥치고 일단 게임 한번 시작해봐야죠. 게임 매뉴얼들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읽어보고 모르겠지. 일단 게임 해봐야지 뭔지 알 거 아니야.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쉬운 것들, 튜토리얼 모드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학생 하나에 전부들 여기 있지. 남학생 둘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재미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우영아, 솔직히 얘기해줘. 너 핸드폰 처음에 새로 바꿨어. 그럼 설명서 어떻게 하니? 설명서 잘 읽어봐? 아니죠, 버리죠 그냥. 버려요. 근데 우리 집사람 핸드폰을 바꿀 때 보니까 핸드폰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까지 가면서 정독하더라고. 다 읽어본 다음에 보통 여자 다 읽어봐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아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뭐 기계치예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떻게 해요? 그냥 집어던져요. 안 봐요 일단.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기 루팅이라고 그랬죠? 탈옥을 내가 2번을 했다가 2번을 벽돌로 하고 나서 내가 다시는 내가 탈옥을 안 합니다. 요즘에 탈옥할 필요는 없죠. 옛날 스마트폰은 좀 기능을 많이 죽여놔가지고 루팅을 좀 해야지 좀 좋은 거였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